네, 안녕하세요. 네, 경기대학교의 임현기입니다. 두 번째 챕터로 지난 시간에 했었던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까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제가 계획하고 있는 기본적인 그 기초 기계학습 내용은 여기까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본적으로 할 것은 이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부터 해서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까지 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었던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이 방식을 그대로 클래시피케이션에 적용해보고 여기에서 한계가 무엇인지까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계가 무엇인지 알게 되면 딥러닝이 어떤 면에서 잘하는지를 조금이나마 우리가 알 수 있을 거고요. 그 이후 내용은 이제 김정환 교수님께서 다뤄주시기로 하였습니다. 클래시피케이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슈퍼바이즈드 러닝 중에 한 가지로 우리가 예측하고자 하는 타겟이 특정 카테고리 혹은 이산화되어 있는 어떤 것으로 타겟이 결정되어 있을 때 이 문제를 우리가 클래시피케이션 분류한다고 합니다. 클래시피케이션도 뭐 굳이 나눠보자면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은 말 그대로 우리가 맞추고자 하는, 예측하고자 하는 타겟이 바이너리, 둘 중에 하나인 상황을 의미하고요. 멀티 클래스는 타겟이 이제 두 개보다 큰, 바이너리보다 큰 세 개 이상인 경우에 대해서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합니다.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의 예를 들어보자면 그러니까 0, 1, 뭐뭐이거나 아닌 것, 이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환자가 병을 가졌는지,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어떤 우리가 가진 이메일이 스팸인지 아닌지, 어떤 은행에서 발생했던 거래가 사기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인 거죠.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지난 시간에 썼던 리니어한 가정을 계속 이용해서 진행을 해보면 타겟이 바뀌었지 우리가 가진 데이터는 똑같죠. 우린 벡터로 표현하기로 했고요. 벡터로 표현되어 있는 어떤 x가 있을 거고요. 이거에 해당하는 타겟이 0 아니면 1인 상황인 거죠. 리그레션에서는 타겟이 그냥 실수값이면 됐었죠. 그렇지만 이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카테고리를 가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0과 1로 표현하게 되고, 혹은 플러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 따라서. 이건 단순히 어떤 표현상의 의미인 거지, 이 어떤 숫자적으로 어떤 큰 의미를 가지는 건 아닐 겁니다. 두 개 클래스를 가지니까요. 1에 대해서는 포지티브, 0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모델은 리니어하다고 가정하기로 했었죠. 그래서 y는 x에 대한 리니어 펑션인데 이때 우리가 가정하는 식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얘는 그냥 실수값을 가지게 되죠. 실수 아닌 값을 가지게 되죠. 그렇지만 우리의 예측은 0 아니면 1이길 바라니까요. 이 예측하는 실수값이 어떤 특정 값보다 크면 1이고 특정 값보다 작으면 0이다라고 하는 어떤 단계를 거쳐야겠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특정 값은 어떤 스레시홀드 값으로 해서 얘가 0보다 크면 어쩌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r 값을 좌변으로 옮기면 b-r, 그러니까 얘 자체가 어떤 새로운 바이어스 텀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냥 이 식 자체가 0보다 큰지 작은지에 따라서 우리가 클래스를 나눠 볼 수 있다면 앞에 봤었던 거에 비해서 이 R에 해당하는 자리를 이런 식으로 고칠 수 있겠죠. 그리고 앞쪽에 썼던 바이어스 텀 같은 경우도 우리 지난 시간에 봤듯이 이걸 이제 벡터화해서 표현을 해보면, 그러니까 x를 디멘전을 하나 늘리고 얘를 다 1로 채우게 되면 우리가 가정함수를 wx로
W 트랜스포즈 X나 뭐 벡터 텀으로 표현하면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같이 봤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우리의 모델은 G라고 하는 W 트랜스포즈 X인데 이 값이 0보다 크면 1이고 0보다 작으면 1이다 라고 하는 이 클래스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모델을 우리가 결정을 내린 거죠.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위해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원래는 이제 학습 데이터가 있고 이거를 예측하는 새로운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가 있고 이랬는데 그리고 이제 오버핏되고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여기 예제에서는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말고 가장 단순하게 데이터가 있고 이걸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생각하는 것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테스트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단 고려해보지 말자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데이터는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보통 이제 NOT 게이트, NOT 연산을 해주는 데이터로 생각을 해보면 0이 들어가면 1이 나오고 1이 들어가면 0이 나오는 이제 그 논리 연산을 이제 NOT 게이트, NOT 연산으로 표현을 하죠. 바이어스 텀 때문에 이제 디멘전이 하나 늘어나게 되고 얘네들은 모두 1로 채워진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두 개의 피처를 이용해서 하나의 값을 예측해 보는 걸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랬을 때 x가 0인 경우에는 얘가 우리의 예측 이 g 함수가 0보다 커야지 타겟을 1로 정하겠죠. 반대로 x1이 1인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의 예측하는 애가 0보다 작아야지 0으로 예측을 하겠죠. 그랬을 때 이 부등식을 한번 풀어보는 거죠. 풀어보게 되면 지금 x1 같은 경우는 0이기 때문에 얘가 의미가 없어지죠. w1의 의미가 없어지죠. 그렇죠. x1이 지금 0인 경우에 대해서는 w 값이 있어도 의미가 없게 되니까 얘만 0보다 크면 됩니다. 근데 x0가 1이기 때문에 결국 w0는 0보다 크기만 하면 항상 이 상황을 만족하게 되죠. 우리가 가진 샘플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w의 값을 그냥 이렇게 좀 구할 수 있겠구나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경우도 생각해보죠. 이 두 번째 샘플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면 이 예측 함수는 0보다 작아야 되죠. 그래야 타겟을 0으로 결정할 테니까. 그랬을 때 얘네 둘 다 1이기 때문에 w0와 w1이 얘네 둘이 더했을 때 0보다 작으면, 그러니까 둘 다 1이기 때문에 어떤 애가 절대값이 그 음수적으로 더 크기만 하면 되니까 둘이 더했을 때 0보다 작으면 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결정되게 되고 이 두 개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w 값을 결정하면 되죠.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w0가 1이고 w1이 마이너스 2가 되면 이 식도 만족시키고 이 조건도 만족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끝났죠. W 결정됐으니까 우리의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이 이 데이터에 대해서 잘 할 거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유일한 솔루션은 아니죠. W 값은 이 부등식만 만족하면 이 두 개의 부등식만 뭐 연립 부등식이라고 할 거예요. 연립 부등식을 만족하는 W만 구하면 되니까 W는 얼마든지 다른 솔루션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AND를 한번 보죠. AND 같은 경우에는 00이면 0이고 01이면 0이고 10이면 0이고 11이면 1인데 우리의 바이어스 텀, 바이어스를 위한 값 1111이 이렇게 들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NOT 게이트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AND 게이트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4개의 샘플, 4개의 이그젠플이 있고요.
그럼 이것들에 대한 우리의 가정함수는 이런 모양이 될 거고, 네, 그냥 1차식 형태가 될 거고, 얘네들은 이 세 개 샘플에 대해서는 얘가 0보다 다 작아야겠죠. 얘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될 겁니다. 그리고 x가 x1, x2가 0인 경우에 대해서는 얘만 고려하면 될 거고, 첫 번째 샘플은 얘도 마찬가지로 이 두 개 샘플만 고려하면 될 거고, 얘는 이거 두 개 샘플 고려하면 될 거고, 얘는 이거 세 개 샘플을 고려하면 될 테니, 이렇게 W 3개에 대해서 부등식이 4개 나오고, 이 4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W 값을 정리하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결정을 내려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다 되는구나.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걸 이제 그림상으로 W를 어떻게 뽑을 수 있는지 그림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아까 봤었던 not gate, not example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인풋 스페이스랑 데이터 스페이스 상으로 우리가 좀 얘를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볼 수 있는데, 네, 같은 얘기죠. 인풋 스페이스, 데이터 스페이스는 우리가 가진 데이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x1과 x0, x1이 있고요. 샘플은 두 개 있었죠. 하나는 이거랑 이거, 마이너스고 n 플러스입니다. 하나는 포지티브고 하나는 네거티브인 두 개 클래스를 가지는 거죠. 얘네 둘 사이를 나누는 어떤 선을 구하면 되겠죠. 나누기만 하면 두 개 샘플을 잘 나뉘어질 테니까요. 이런 선을 구할 수도 있고요. 이런 선을 구할 수도 있고, 이런 선을 구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 두 개만 잘 나뉘게 된다면 이게 분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 어떤 선에 의해서 나뉘게 되는 이 스페이스를 이제 하프 스페이스라고 했을 때, 포지티브 텀 쪽은 이 연산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다음에 마이너스 하프 스페이스 쪽에서는 이 연산이 0보다 작을 때를 만족시키면 되겠죠. 결국 얘네 둘을 가로지르는 이 선 하나를 결정하게 될 거고요. 그럼 얘가 이 W 트랜스포즈 X가 0이 되는 얘가 우리가 일종의 디시전 바운더리, 두 개의 클래스를 결정해주는 어떤 경계가 될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샘플, 그 디멘전은 두 개죠. 그러니까 두 개 피처를 가지고 있는 투 디멘전에서는 얘가 이제 라인이 될 거고, 더 높은 차원에서는 어떤 평면이든 그 이상에서는 하이퍼플레인 같은 애가 나타날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트레이닝 샘플들이 모두 다 완벽하게 이러한 어떤 선형식에 의해서, 그러니까 선형적으로 디시전 룰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는 얘를 이 데이터가 리니얼리 세퍼러블 하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라인, 어떤 선형 하이퍼플레인에 의해서 데이터가 완전히 나뉘는 경우를 의미하는 거죠. 앞에서는 인풋 스페이스를 봤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웨이트 단을 한번 고려해 보면, 웨이트 입장에서는 W0와 W1이 있을 수 있겠죠. 아까 찾았었던 그 W 두 개 샘플에 대한 조건들이 이렇게 있고, 얘네들 또한 이렇게 웨이트 스페이스 상에서 부등식으로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W0는 0보다 커야 될 거고, W0 더하기 W1 이렇게 생긴 이 1차식은 0보다 작아야 되니까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이 지점에, 이 지점이죠. 이 지점에 어떤 W가 되더라도 만족시키는 거죠. 이 두 개 클래스를 나눌 수 있는 선을 결정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어떤 W로 나타내는 하프 스페이스들을, 절반을 표현하는 스페이스들을 나눠 볼 수 있을 텐데, 그랬을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조건 두 가지가 있고요. 얘네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어떤 웨이트를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조건들을 동시에 만족하는 어떤 지역이 있을 때,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컨스트레인츠를 만족하는 조건이 있을 때 우리는 이 부분을 이제 feasible region, feasible solution, feasible region이라고 부릅니다. 만약 이런 리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제 feasible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제 존재하지 않는, 비어있지 않은, 그러니까 리전 자체가 공간이 존재하게 된다면 얘를 feasible하다고 표현하게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infeasible하다라고 어떤 용어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지금 not example에 대해서 input space와 weight space로 우리가 구하고 싶은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의 형태를 좀 봤고요. 이번에 end example에 대해서도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죠. 마찬가지로 데이터 스페이스와 웨이트 스페이스에서 우리가 고려를 해볼 수 있고, 대신에 얘들은 아까 not example에 비해서는 디멘전이 높으니까요. 디멘전이 높으니까 뭔가 좀 정리를 하나 정도의 디멘전을 좀 제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end example에 대해서 데이터 스페이스를 그려보면 x0는 항상 1이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 3차원을 그리긴 좀 불편하니까 2차원에서 x1과 x2로 나누는 이 스페이스를 한번 그려보면 뭐 이런 거죠. 우리 샘플은 4개가 있었고 여기가 포지티브고 얘네 3개가 네거티브로 있어서 얘네들을 적당히 나눌 수 있는 역시나 뭔가 라인을 찾으면 되겠다. 이거를 만족하는 식들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지금 여기에서는 뭐 마이너스 1.5 더하기 x1 더하기 x2는 제로라고 하는 디시전 바운드리를 찾을 수 있겠죠. 웨이트 스페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도 웨이트는 총 3개가 필요한데 W0를 마이너스 1.5로 고정을 해놓고 나머지 조건들을 가지고 W1과 W2에 대해서 이 그림들을 한번 그려보면 조건들이 이렇게 쭉쭉쭉 있고 이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리전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초록색 선이 이 가장 마지막인 케이스인 거고 이 2개가 이 선과 이 선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해서 공통된 리전이 존재하게 되고 얘는 feasible한 리전을 가지게 되죠. 결국에 어떤 디시전 바운드를 찾을 수 있겠다라는 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우린 바이너리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기 위한 클래시파이어 분류해주는 이제 분류기란 걸 우리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는 타겟이 있고요. 0과 1로 우리의 디멘전은 d 플러스 1 여기에서 x0는 1로 가지는 어떤 데이터가 있고 이거에 대해서 모델을 이렇게 결정을 했고 이 모델 값이 0보다 큰지 작은지에 따라서 1과 0으로 나눠 보겠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W를 찾기 위해서 앞에서 봤던 적당한 방식들을 이용하면 우리가 W를 찾는 것도 분명하고 리니어리 세퍼러블 한 경우에 W를 구할 수 있겠다. 이거는 사실은 이제 리니어 프로그래밍이라고 해서 그 OR이라고 해서 오퍼레이션 리서치 분야에서 아주 흔하게 쓰이는 방식 중에 하나인 리니어 프로그래밍 이 방식을 이용하면 W를 구하는 방식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아무튼 우리가 가진 데이터와 이런 가정들을 통해 W를 우리가 구해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분명히 리니어리 세퍼러블 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문제 풀기가 어려울 거고 뭐 그런 경우가 근데 사실은 아주 흔하게 나타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럼 기본적인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한 어떤 모델과 정의들을 좀 봤고요. 이어서 잠시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